아이를 키우던 시절에는 하루가 늘 모자랐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이 입에 늘 붙어 있었고 그 말이 인사처럼 먼저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바빴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고 그중 대부분은 아이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밥은 잘 먹었는지, 옷은 따뜻하게 입었는지, 학교에는 제 시간에 갔는지, 생각은 늘 그쪽으로 향했고 그 시절의 집은 정리될 틈이 없었습니다. 신발은 늘 현관에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항상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치우는 것보다 다시 어질러지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는 게 부모의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치우지 않아도, 어질러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집은 조용히 유지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정돈된 집이 괜히 뿌듯하기도 했고 이제야 여유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잠시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편안함 뒤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천천히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TV를 켜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리모컨을 집어들곤 했습니다. 보고 싶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잠깐이라도 조용해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말소리에 머리가 지끈거릴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소리가 조금 그리워졌습니다. 시끄럽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사실은 꽤 따뜻한 시간이었고 집이 살아있다는 신호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아이 방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문을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열면 텅 빈 방이 보일 걸 알고 있었고 그 장면을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멈췄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잘 성장했고 이제는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요.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괜히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면 어른답지 못한 것 같았고 그 마음을 스스로 눌러두게 됐습니다. 부모 역할은 누가 끝났다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험처럼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선언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 해야 할 일이 하나 줄고 또 하나 줄어든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하루를 중심으로 시간을 쓰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하루를 스스로 채워야 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 조금 늦게 와닿았습니다. 그 전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삶에 몸이 먼저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이 일정이 곧 내 일정이었습니다. 학원 시간과 시험 기간, 친구 관계까지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그 일정들이 하나둘 사라지자 달력은 눈에 띄게 비어 보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예전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사실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안에 필요한 건 다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허전해 할 일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개어놓은 옷들을 바라보다가 아이 옷이 이제 없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 옷들을 빨던 손에는 아직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의 크기가 달라질 때마다 괜히 마음이 찡해지던 순간들까지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그땐 빨래가 많아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빨래통이 금방 비는 게 조금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웃고 지내고 일상은 잘 굴러갔기 때문에 더 혼자 삼키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이제 편해졌겠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마음은 말처럼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은 적도 많았습니다. 괜히 바쁜데 방해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지? 답장은 곧 돌아왔습니다. 응, 잘 지내요. 그 한 줄에 안심이 되면서도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살아야 할 나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한 박자 늦었습니다. 그 시간차가 부모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로 살았던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고 그 시간 동안 나는 늘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줄어들었는데 마음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하면서도 가끔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이 감정은 특별해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모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겪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기쁘고 뿌듯해야 할 시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잘 키웠다는 사실과 마음이 허전하다는 감정은 함께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 역할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에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그 사실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논리보다 느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부모라는 이름 뒤에 조용히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잠시 뒤로 밀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부모 역할이 끝나갈 때 찾아오는 이 감정은 삶의 공백이 아니라 잠깐의 여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결혼 30년 차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취업을 하며 집을 나갔고 딸은 결혼 후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집 구조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탁 크기도 소파 위치도 그대로였고 바꾼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집 안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사람 수가 줄어든 게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각자 준비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동선이 생겼습니다. 서로 불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투는 일도 없었고 특별히 나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한 번쯤 꼭 말이 오갔습니다. 오늘 일정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지금은 인사만 남았습니다. 다녀올게. 응. 그 말 사이에 굳이 더 붙일 말은 없었습니다. 서로 바쁜 것도 아닌데 대화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집안일은 금방 끝났고 청소도 예전처럼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마주해 보니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괜히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이미 깨끗한데도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이 잠시 덜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방은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침대도 책상도 커튼도 그대로였습니다. 정리하면 마음이 더 허전해질 것 같아서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았는지만 잠깐 보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핑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 방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컸다며 필요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말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괜히 서운한 감정이 남았고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고개만 끄덕이게 됐고 말하지 않은 감정이 하나 더 쌓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둘은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 가짓수는 줄어들었지만 식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이야기로 밥을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회사에서 있었던 일, 지금은 밥 먹는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 남편은 뉴스를 보고 아내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부부들 대부분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꺼냈다가 분위기만 어색해질까 봐서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렇게 하루가 끝나도 괜찮은 건지 아내는 혼자 생각하곤 했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고 생각만 조용히 마음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아내는 가끔 아이들이 어릴 적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집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사람이 많았고 말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땐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말이 조금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보다 말고 남편에게 말을 걸까 하다가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괜히 꺼냈다가 분위기만 더 가라앉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금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흔들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조금씩 쌓였습니다.
말하지 않은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이 좀 조용하지 않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난 괜찮은데. 그 말이 아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무심하게 들렸고 혼자만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을 탓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내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던 시절에는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피곤한 건 아닌데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특별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딱 잘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 역할이 줄어들 때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은 누군가를 챙기는 게 늘 먼저였으니까요. 아침이 되면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은 더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집안에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미 조용한 집이었는데 괜히 더 소리를 줄이게 됐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문 여닫는 소리도 혼잣말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말을 아끼게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괜히 꺼냈다가 분위기가 더 가라앉을까봐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굳이 흔들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 마음을 먼저 접었습니다. 남편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는 생각을 아내보다 먼저 했습니다. 다만 그 조용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나간 시간을 생각했고 남편은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 차이가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나간 시간을 자주 떠올렸고 남편은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말을 꺼내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앨범을 올려두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진 속 집은 늘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발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식탁에는 늘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넘기다 보니 남편도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같이 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사진 한 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때는 진짜 정신없었지. 아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웃음은 잠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다음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쌓아둔 말들이 입 앞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음을 그대로 두기엔 너무 오래 쌓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좀 허전해. 미리 준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넘기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 짧은 대답이 아내 마음을 조용히 풀어주었습니다. 설명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언제부터였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둘의 생활이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각자 보는 화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말을 꺼내는데 조금 덜 망설이게 됐다는 것. 저녁을 먹고 나면 둘은 가끔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았고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대화는 없었고 대부분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불편해서 생긴 침묵이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같이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조금은 채워졌습니다. 아내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 역할이 끝나갈 때 찾아오는 이 감정이 누군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역할이 바뀌어서 생긴다는 걸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혼자 지내게 된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막내 아들이 집을 나간 지 반년쯤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까지 집은 늘 사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크게 떠드는 집은 아니었지만 문 여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생활의 흔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짐을 정리하던 날 어머니는 옆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나섰다가 괜히 방해만 되는 것 같아서 부엌에서 가만히 움직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갈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잘하라는 말도 몸 챙기라는 말도 이미 여러 번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나자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직 낮이었는데도 해가 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반찬은 평소처럼 차렸고 그릇수만 줄었을 뿐이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익숙한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밥을 몇 숟갈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입맛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집안에 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늦게 들어올까봐 괜히 TV를 켜두곤 했습니다. 지금은 켜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TV를 켰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사람 소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생활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냉장고는 늘 차 있었고 빨래는 금방 끝났고 집은 항상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이제 편해졌겠다고요.
혼자 지내니 오히려 좋지 않겠냐고요.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덜 바빴고 하루는 한결 단순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회사 적응은 괜찮은지. 전화는 짧았지만 목소리는 늘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말을 아꼈습니다. 힘들면 말해. 그 말 대신 밥 잘 챙겨 먹어. 그 정도만 남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휴대폰을 한동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더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부모 역할이 정말 끝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늘 있던 해야 할 일 목록이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놓친 것 같은데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 일은 없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시계를 몇 번이나 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었나 싶었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화분에 물을 주고 정리함을 한 번 더 열어봤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늘 누군가를 기다리던 자리였는데 기다릴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엄마 말고 어떤 사람일까? 그 질문은 갑작스럽게 떠올랐고 어머니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엄마라는 이름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조금 비워지자 자기 자신이 흐릿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감정이 섭섭함인지 허전함인지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되돌아갈 수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는 자리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집을 한번 정리하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하루, 겉으로 보면 단정하고 안정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날수록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생각도 자연스럽게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를 챙겨야 했습니다. 지금은 생각을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아들 방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미 비어있는 방인데도
문을 열고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아들이 정말로 나갔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들이 쓰다 두고 간 물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었지만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버리면 정말로 역할이 끝난 것 같아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보며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이름은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라고요. 아이 키울 때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요. 그 말이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 하루가 어머니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는 동네를 조금 오래 걸었습니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길을 한 번 더 돌았습니다. 딱히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걷다 보니 문화센터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업 내용은 잘 보이지 않았고 모집 중이라는 글자만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서서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문화센터 안내문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배우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고 싶었습니다. 집 말고 다른 자리에서 내 자리가 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괜히 어색해 보일까봐, 괜히 혼자인 게 티날까 봐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화센터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괜히 숨을 한번 고르게 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그 자리에 와 있었을 겁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어머니 마음은 조금 놓였습니다. 처음 수업 날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순서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조금씩 빨리 뛰었습니다. 막상 자기 차례가 되자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말하기도 취미를 말하기도 조금 애매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였어요. 잠깐의 정적 뒤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알 것 같다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제야 조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었지만 하루를 다른 방식으로 썼다는 사실이 작은 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엄마 뭐 했는지 알아? 그 질문은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뭐 했는데? 그 한마디에 어머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챙김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 역할이 끝난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요. 관계의 모양이 조금 달라진다는 뜻일지도
모른다고요. 아직도 가끔 허전한 순간은 찾아옵니다. 아들이 문득 보고 싶어지고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그 감정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 조금씩 다른 시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말고 나 자신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부모 역할의 끝은 이렇게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띄는 사건 없이 아주 조용하게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요. 어머니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어떻게 물러나야 하는지, 어떻게 남아야 하는지, 그 과정이 서툴러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부모 역할의 끝은 어느 날 갑자기 선언되듯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이의 독립서류가 정리되는 날도 아니고 짐을 싸서 나가는 그 순간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마음이 먼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제는 챙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늘었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요. 그 변화는 겉으로 보면 아주 사소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삶의 중심이 옮겨지는 큰 일입니다. 아이를 키우던 시간 동안 부모는 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길을 알려주고 대신 판단하고 넘어질까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역할이 줄어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허전해집니다. 이 허전함을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외로움이라고, 섭섭함이라고, 혹은 내가 너무 약해졌다고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정성은 머무를 때보다 물러날 때 더 깊어진다. 끝까지 붙잡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때를 알아보고 자리를 비워주는 것도 깊은 정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부모의 삶도 이 말과 닮아 있습니다. 끝까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아이의 등을 바라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부모 역할의 끝자락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이 따라오는 속도는 다릅니다. 마음은 늘 한 박자 늦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주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여전히 부모인데 부모로 할 일은 줄어들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으면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 후반기의 과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누군가의 부모로서의 삶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스스로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말은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살아온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잘 키웠고 충분히 애썼고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아도 된다는 내면의 허락입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의 끝은 상실이 아니라 전환에 가깝습니다. 하나의 역할이 끝나고 다른 이름이 조용히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노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년은 잃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배우는 시기다. 아이와의 관계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새로운 거리에서 다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는 아이의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응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앞에서 끌어당기던 손은
옆에서 조용히 건네는 손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가 처음엔 낯설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은 아주 작아야 합니다. 크게 달라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편이 조용히 내려앉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생각 속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이 시간은 어떻게 지나가야 하지? 그럴 때 큰 결심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이 시기에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생각보다 큰 숨이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짧게라도 혼자 걸어보는 겁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 근처 한 바퀴 익숙한 길이면 더 좋습니다. 걷는 동안 누군가를 위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발걸음 소리와 숨이 오르내리는 리듬에 잠시 마음을 맡겨보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산책이 몸을 돌보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나와 대화를 시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자기 자신에게 안부를 묻는 겁니다. 거창한 질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좀 어땠지? 지금 이 순간 마음은 괜찮은가? 그 질문 하나가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다시 불러옵니다. 누군가를 챙기느라 오래 미뤄두었던 내 마음을 조금 늦게라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에게 조언 대신 안부만 건네보는 겁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될 때는 잘 지내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방향을 정해주려 하지 않는 대화. 그 거리가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 역할이 끝나갈수록 사랑은 말보다 태도로 전해질 때가 많으니까요. 이 세 가지는 인생을 바꾸는 실천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덜 불안하게 지나가게 도와주는 작은 손잡이 같은 것들입니다. 부모 역할의 끝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택해도 되는 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걸을지, 잠시 멈출지, 무엇을 다시 시작할지, 그 선택을 이제는 스스로 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를 놓아주었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달려온 문장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쉼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감 한번,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따뜻한 손길이 이 공간의 불을 조금 더 오래 밝혀줍니다. 그 빛 덕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내일도 조용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 포근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감 한 번이 내일의 지혜를 이어갑니다.